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많이들 가시잖아요, 일본. 근데 저희는 비행기로만 꼬박 15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별거 안 했어요. 나리타에서 숙소 가는 길에 아사쿠사 잠깐 들려서 메론빵 하나 사 먹고요. 그리고 저녁엔 이치란 라멘 먹었습니다. 서양 관광객 진짜 많더라고요. 시차가 진짜 무섭습니다. 이때가 아마 저희 몸 시간이 새벽 3, 4시쯤 됐을 거예요. 다들 아는 맛? 그래도 피곤할 땐 이만한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개눈 감추듯 호로록 먹어버리고요. 숙소 가기 전에 편의점 한바탕 털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핫하던 시부야의 함버거 집입니다. 여길 너무도 와보고 싶었어요. 가운데선 계속 이렇게 함버거를 굽고 있고요. 자리에 앉으면 스태프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국인 스태프분들도 꽤 있어서 분위기는 그냥 한국 같더라고요. 자리마다 이런 향신료 등등이 구비되어 있고요. 적당히 세팅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질 때쯤 갓 구운 함버거 한 덩이가 옵니다. 고기 간은 조금 센 편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 네 덩이가 없어져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먹고 나면 후회하긴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15시간을 전 날아온걸요. 너무 기대를 했는지 거기에는 좀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한 끼 거하게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신주쿠 공원까지 걷기로 합니다. 구경하면서 설렁설렁 걸어가면 금방이더라고요. 신주쿠 교엔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벚꽃들이 참 예뻤습니다. 바람이 불면 눈처럼 막 히히 날리기도 하고요. 이날 날씨가 흐려서 좀 아쉽긴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흰 벚꽃 보려고 일본까지 온 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걸었더니 저녁을 먹을 용기가 다시 생깁니다. 여긴 시부야에 있는 전망대예요. 시부야를 비롯한 도쿄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예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어서 나름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해질녘에 예약을 하실 수 있다면 도시의 야경이 시작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시부야 스카이 그 건물에 몬자야끼 집이 있습니다. 다들 저희처럼 전망대 보고 겸사겸사 저녁 먹으러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보통 다른 곳은 셀프라고 하던데 여긴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자릿세 느낌으로 계란말이 하나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몬자보다 이 계란말이가 더 맛있었어요. 사실 몬자야끼는 이 비주얼 때문에 여태 시도해보지 않았던 음식이에요. 근데 나름 만드는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먹는 방법도 새롭고 가격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아서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말이죠. 다른 건 다 떠나서 저한텐 너무 짰어요. 그래서 음료만 여러 번 시키게 되더라고요. 유럽 관광지 가면 음식들이 대체로 좀 짜거든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먹던 음식들은 짜다는 느낌은 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오늘 오전엔 제 지인을 만나야 해서 저 혼자 움직였었어요. 이 집은 에도시대부터 영업 중인 우나주 집입니다. 도쿄역 근처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집인데 외관부터 다른 건물하고 유독 다르게 생겼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불향 가득한 소스 냄새가 확 납니다. 관광객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주변 직장인들인 것 같았어요. 첫 메뉴입니다. 저게 장어구이로 만든 꼬치예요. 서빙해 주실 때 이 장어가 어디서 잡힌 건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어 계란말이. 동행한 분이 일본 분인데요. 현지인도 사진을 찍는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어구이. 부드러운데 진짜 쫄깃한 이 식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영접한 오늘의 메인 식사 은하주입니다. 정말 여긴 미쳤습니다. 우와. 色から違います。 몇 점 먹다가 놀라서 잠깐 멈추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그냥 호로록 다 먹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 덮밥 위에 장어가 식감이 진짜 스펀지 케이크 같아요. 일본 분도 후아후아 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もったいない。もったいない。もったいない。食べたんだ。もう人生でまた食べれ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し、これ 이 산초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 산초가 진짜 너무 여긴 단순히 맛집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집입니다. 진짜 일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와보세요. 이 집 때문이라도 15시간 비행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오다이바에 있는 체험형 전시관입니다. 크게 3군데 정도의 테마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전시관마다의 테마가 굉장히 볼만합니다. 보통 도쿄는 식도락 여행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도 같지만 특히나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들이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 전시관에선 팀넷플랜이 내부로 벽에 나타나는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뭔가 수집하는 성향의 아이들이라면 이곳에서만 3시간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이곳은 니온바시에 있는 카이센동 집입니다. 인기 있는 집이라 일찍 왔는데도 이미 줄이 기네요. 앉으면 이렇게 회 4점을 먼저 주는데 좀 남겨뒀다가 나중에 스프에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우리가 주문한 녀석들인가 봅니다. 주문한 카이센동이 나왔습니다. 해산물이 들어가는 종류에 따라서 4개의 옵션이 있는데 전 양 제일 많은 걸로. 저 같은 해산물 러버에겐 정말 환장하는 맛이더라고요. 쌓여있는 해산물을 적당히 먹고 나면 생선 우려낸 스프를 남은 밥에 부어줍니다. 이때 밥 더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전 예스. 이렇게 주네요. 아까 아껴뒀던 회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또 2차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거하게 먹고 요코하마에 가보기로 합니다. 이 동네도 10년 만이네요. 오랜만이네도 별반 달라진 건 그렇게 없어서 더 좋네요. 쇼핑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면서 낮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돈까츠입니다. 이 동네에서 꽤 오래되었다는 돈까츠 집이었는데 도쿄 식당들보단 대기 시간이 훨씬 짧았어서 좋았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의사선생님 포스 뽐내고 있는 셰프님들하고 스태프분들이 보이고요. 바로 앞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더더욱 허기지게 만듭니다. 이게 히레카츠입니다. 나름 정식인데 굉장히 심플해서 좀 흠칫했는데요. 한번 먹어보면 바로 납득이 되는 맛입니다. 일본에서 돈까츠는 사실 실패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어디서 먹어도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양이 적은 것 같죠? 역시 요코하마는 야경 보러 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좀 아쉬워서 저 대관람차를 탔는데요. 역시 관람차는 바깥에서 볼 때가 제일 예쁘죠. 잘 놀다 갑니다. 마지막 날은 아침부터 고기입니다. 이 집도 프랜차이즈라서 여기저기 있는데 저희가 갔던 지점은 완전 한국 식당 같더라고요. 저 항아리 같은데 재운 고기들이 들어있고 중간에 화덕에 각자 구워 먹는 시스템입니다. 첫 끼로 고기 구워도 괜찮네요. 도쿄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키테입니다. 오후 3시쯤부터 벌써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번 일본 방문의 마지막 식사는 회전초밥입니다. 그래도 여긴 번호표가 있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진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번호로 주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 스키즈에서 먹었던 스시에 비하면 살짝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현지에서 먹는 이들의 소울푸드는 제값을 합니다. 모든 것이 싱싱하고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이 오오토로는 꼭 먹어봐야죠. 싱싱한 오오토로는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이 녀석도 그런 면에서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스시 이외의 메뉴도 꽤 있었어요. 회를 못 먹는 제 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첫인상이 현대백화점 푸드코트점 같았거든요. 그래도 음식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맛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언제 또 올 수 있을까요?